자, 배너의 구조를 봤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메인 컨텐트 부분으로 가볼게요. 메인 컨텐트입니다. 아까 제가 얘를 H1, H2 그리고 이제 얘는 H3로 쓰겠습니다. recent project는 H3로 쓸 거고요. 볼게요. 자, H3 하고 recent project 할게요. 그 다음에 see all project라고 해서 링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모든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가는 거래요. 자, 그런데 제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패러그래프 안에다가 링크를 작성을 할 겁니다. 왜 패러그래프 안에 굳이 링크를 작성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얘 H1은 블록 요소입니다. 한 블록을 다 써요. 하지만 A는 블록 요소가 아니에요. 블록 요소가 아니니까 얘는 왼쪽이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얘한테도 위아래 마진을 주고 가운데로 놓기 편하게 하려면 이 A태를 감싸주는 부모를 제가 지금 누굴 만들어 준 거냐면 블록 요소인 P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고요. 그 안에서 링크를 가운데 놓는 건 이 P 태그에 가서 텍스트란 센터 하면 이렇게 가운데 있을 거니까 P 태그로 감싸 주시는 게 좋다고요. 그냥 A 태그로 해버리면 요 A 태그를 위아래 마진 주고 가운데 놓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패러그래프로 감싸 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요거 단독으로 얘 있을 때는. 그럼 위에서는 왜 안 했냐? 위에서는 얘가 블록 요소라서 그렇고요. 얘 공간 만들고 그 위아래 얘한테다가 마진을 아까는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택으로 해서 값사 줘 봤고요. 메인 컨텐트 안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리스트입니다. 동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게 6개가 나열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ULM 클래스명은 프로젝트의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li 구조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li 구조 하나에는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이미지가 나오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제목과 그리고 클릭 for detail에서 얘를 클릭하면 더 상세 페이지로 가겠다라는 거니까 마우스를 올리기 전엔 이미지만 보이고 마우스를 올리면 검게 처리하고 그 안에 타이틀과 링크가 있대요. 그러면 많이 해봤던 구조가 되죠. li 하나 안에 뭐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얘만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저 제목과 링크가 나오는 거니까 쟤를 묶어줄 게 필요해요. 왜 묶어줄 게 필요하냐면 이 묶어주는 div 지금 만드는 이 녀석한테다가 저 검은색의 뒤에 살짝 비치는 배경을 만들 거거든요. 얘에다가 호버 컨텐츠라고 해볼게요. 호버 컨텐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목과 링크가 있습니다. 제목 h4 링크 a 태그 해서 넣을게요. 제목은 This is the project name. name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click for details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어줍니다. 이게 li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미지 경로까지 넣을게요. 지금 작성하는 index html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이미지는 images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포트폴리오 썸이니까 파일 이름 카피 이거 보고 치면 오타납니다. 탐색기에서 파일 이름 카피 해서 넣으실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얘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의 썸이랍니다. 실제는 저 Alt에는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면 이 포트폴리오의 제목과 유사한 게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목을 검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이미지가 검색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정석은 저 이미지의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자, 이게 li 하나의 구조입니다. li 하나의 구조가 이미지가 있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나올 내용 이렇게 있다고요. 이 구조가 5개 있다고요. 그대로 카피.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요 연번만 바꾸면 편하겠죠? 그렇게 네이밍이 돼 있으니까 3,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카피하시되 안에 이미지의 연번만 바꿔 주세요.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내용을 안 적었대. See all projects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리스트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화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볼까요? 아까 CSS는 다 지웠어요. 혹시 안 지우신 분 있으면 지워 주십시오. CSS는 다 지워 주시고 저장했고요. 인덱스를 브라우저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고, 메뉴, 타이틀, 패러그래프, 링크 3개, 좌우 버튼,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리스트 완성하고 포토샵 다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있냐면 밑에 푸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푸터는 크게 2개로 나뉘어 있어요. 잠깐만요. 아랫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푸터가 지금 위 부분과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subscribe에서 구독을 해주시라 라는 부분과 밑에 카피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푸터로 갑니다. 푸터에 뭐가 있냐면 subscribe 영역이 있으니까 자, 이 subscribe 영역에는 이 배경색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냥 이 안에 패러그래프, 폼, 이 링크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얘들을 묶어주는 게 없어버리면 이 배경을 넣을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div에 클래스명은 subscrib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패러그래프들로 해서 내용이 있어요. 소셜 쉐어라고 할까? 쉐어 안에 그냥 A 태그 2개 있겠습니다. 이렇게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패러그래프 하나 카피 앰퍼샌드 카피 세미콜론 해서 엔터티 코드에 동그라미의 C 모양을 만들어 주고 2018에 여러분 이름 넣을게요. 그냥 포트폴리오 팀이라고 할게요. 포트폴리오 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ubscribe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큰 거부터 먼저 잡고 얘 큰 거,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잡고 얘 부분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subscribe에는 뭐가 제일 먼저 있냐면 저 우편 봉투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 우편 봉투 아이콘은 폰터썸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폰터썸의 코드가 들어오라고 할 거고 일단 폰터썸은 I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죠. 그 코드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가 있군요. 패러그래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메일을 받아서 전송하는 subscribe의 버튼이 있다고요. 사용자의 입력, 이메일이든 주소든 뭐든 간에 입력을 해서 전송하는 건 폼입니다. 폼. 자,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폼을 배웠었어요. 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냐면 액션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걸 받아서 어느 파일이 처리할 건데 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정석은 만약에 얘가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subscribe 뭐 이런 PHP가 있어서 저 PHP가 저 이메일 주소가 기존에 유효한 건지 유효하다면 기존에 구독 신청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메시지를 다르게 처리를 해줘 뭐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 언어인 PHP에서 처리를 해줘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필드명에 저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이 파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우는데 비우면 또 뭐라 그래요? 웹표준 검사에서 액션이 왜 비어있냐 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샵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래머가 나중에 작성을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미리 얘기를 해서 회원가입하는 거에 처리하는 파일의 이름은 뭐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subscribe에 php로 할 거야 라고 알려주면 그 이름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폼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송 방식이 있었습니다. 메서드가 있었다고요. 메서드는 방법이라는 뜻이니까 사용자가 이메일을 넣은 걸 어떤 방식으로 서버에다 전송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전송 방식. 전송 방식은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작성하는 이메일은 주소 표시를 묻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포스트 방식이라고요. 확인됐으면 이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용자가 이메일을 입력하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입력하면 될까요? 여기 텍스트로 하시면 이메일 형식을 검사를 안 해준다고요. 타입을 이메일로 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정석은 이 입력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특정 필드명에 들어가야 돼요. subscribe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메일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저 name에 써주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여기에다 구독을 받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그 칸의 이름이 뭔가요? 물어보고 그 칸에 있는 이메일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요. 자, 디자인에 보면 입력하기 전에도 미리 보기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는 placeholder였습니다. 플레이스홀더에다가 포토샵에서 your email address라고 해서 넣어주래요. 카피해서 넣었습니다. 패러그래프도 카피해서 넣을게요. 온 김에 여기 위에 넣고요. 여기에 입력을 하면 전송을 해야 된다고요. 버튼 타입으로 먼저 해볼게요. 해서 여기에다가 subscribe라고 합니다. 버튼은 기본적으로 타입이 submit이지만 타입도 써줄게요. submit 전송이라고 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전송 버튼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맨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subscribe에서 전송 버튼이 나와 있어요. 이게 버튼 태그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 스타일 지금 테두리만 있고 가운데 뚫려 있는 스타일 용도로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놨던 클래스명이 있어요. 그 클래스명이 뭐였냐면 버튼이었습니다. 그죠? bt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었다고요. 그래야 테두리 같은 동일한 거 지금 이렇게 클래스명이 동일하게 있어야 완료본을 보면 얘들의 스타일과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채워주는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속성과 밑에 얘도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동일한 클래스명이 있어야. 자, 이건 버튼 타입이었고 주석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인풋 방식도 있었습니다. 인풋의 타입은 submit이고 value 안에다가 여기에 나올 글씨를 넣어주는 겁니다. subscribe 해서 얘는 스스로 열고 닫는 태그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아까 a 태그랑 똑같은 스타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클래스명은 btn이라고 해주시겠습니다. 버튼은 이 안에다가 뭐가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그래도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주석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버튼으로 하는 건 당연히 글씨 대신에 이 사이에 뭐가 오면 됩니까? 이미지가 오면 이미지에 버튼이 걸리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블러 해서 send 뭐 png 이런 게 들어오면 된다고요. 여기도 alt가
있어야 되겠지. 이 버튼 안에 이미지 태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이미지에 버튼을 건 거라고요. 그럼 인풋은 어떻게 해요? 인풋도 인풋의 전송 방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전송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거는 글씨가 나오는 타입이었으니까 그렇고, 여기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타입을 이미지로 바꾸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source가 들어옵니다. art가 들어온다고요. 여기에 send png가 들어오는 방식이라고요. 인풋은 또 이미지를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전송 버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글씨를 전송 버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일단 현재 화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만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가 폰트 썸으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구현 안 했어요. 폰트 썸을 여기에 로드를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보시면 여기 우편 봉투 클릭해 보시면 폰트 썸이라고요. 여기에 위에 아이콘도 폰트 썸이라고요. 위에 뭐도 좌우 버튼 얘도 타입 툴로 클릭해 보면 폰트 썸이라고요. 그러니까 폰트 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폰트의 크기 확인하고 색깔 확인하고 투명도를 확인해서 그냥 우리가 CSS로 다 구현하면 되는 것들이라고요. 자, 그럼 사이트에 들어가서 폰트 썸을 쓸 준비를 합시다. 사이트 들어갈게요. fontawesome.com 들어갈게요. 폰트썸에.com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서 어디 위에 how to use로 갈게요. how to use에서 우리는 웹 폰트의 CSS 방식이 아니라 SVG의 JS 방식을 쓸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웹에서 쓸 겁니다. 디자인할 때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on the web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SVG의 JS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밑에 얘를 카피하래요. 카피. 그냥 얘들을 빌려서 쓰겠습니다. 여기에 이 주소를 카피하라고 하니까 요거 클릭하면 카피 된다니까 요 클립보드의 아이콘을 눌러서 카피를 해주세요. 카피 했으면 스크립트 이거 어디에 로드하는 거냐면 우리가 HTML 작성한 거에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스크립트 로드를 해주시고 됐습니까?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좀 전에 카피한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을 봐야죠. 폰트 썸에서 여기에서 얘는 뭐로 검색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건 키워드를 뭐로 검색하냐면 쉐브론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쉐브론 left, right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우편 봉투죠. 우편 봉투는 영어로 envelope이니까 envelope으로 검색할 거예요. and 밑에도 있죠.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자, 요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쉐브론부터 해볼게요. 위에 아이콘스에 가서 쉐브론 해볼게요. 그러면 얘입니다. 쉐브론 레프트. 자, 쉐브론 레프트 카피 이거 클릭해서 가볼게요. 클릭해서 어디에 있는 코드를 카피하냐면 나오는 코드에서 이 I로 되어 있는 코드를 카피합니다. 요거 카피 클릭하니까 카피가 되는군요. 찾으셨습니까? 쉐브론 left, right 해서 이거 카피하셨으면 이거 어디에 쓸 거냐면 우리가 아까 디자인에서 이 부분이라고요. 여기에서 좌우 버튼이에요. HTML 가볼까요? 우리가 좌우 버튼을 아까 배너 리스트 안에 여기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여기에다가 쓸 거라고요. 이전 버튼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드리죠. 다음 버튼 글씨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붙이되 얘가 라이트면 되겠지. 이렇게 위에 배너에 가서 컨트롤스 안에 A를 아까 글씨로 작성을 했었는데 그거를 폰트 썸으로 구현을 해달라고요. 좀 전에 카피한 걸 컨트롤스 안에 A 아까 배너 요 배너 안에 P 안에 A 안에 넣어 주십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나오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좌우 버튼이 나온다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자바 버튼이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도 키워드 뭘로 아까 제가 드린 인벨롭과 트위터와 얘를 넣어 볼게요. 인벨롭 봅시다. 검색. 여기 채워져 있는 거 요거 쓰시는 거예요. 여기 테두리 있는 거 말고 요거 쓰시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컬러를 지정한 게 나올 거라고요. 채워져 있는 거 요거 선택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코드 카피 해서 이게 어딨냐면 포토샵을 보면 저게 이 푸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푸터 위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푸터 안쪽에 넣고 이거 나중에 얘만 포지션 잡아서 위로 살짝 올릴 거라고요. 아니면 얘가 있고 이거를 요 밑에 있는 얘를 살짝 올려도 돼요. 후자를 선택을 해볼게요. 포지션을 굳이 안 잡아도 이렇게 겹쳐 놓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게 누구냐면 푸터로 가볼까요? 푸터에서 우리가 subscribe가 있었는데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고요. 그냥 여기 있어도 푸터 안에 있는 건 지금 디자인을 보면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푸터에 가서 텍스트 란 센터 할 거라고요. 그럼 얘 글씨지 않습니까? 가운데 올 거라고요. 그러면 얘 밑에 얘가 있을 건데 나중에 CSS에서 얘한테다가 마진을 이용해서 살짝 지금보다 위로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게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고 밑에 쉬어 있어요. 이 부분 넣으셨습니까? 푸터 안에다가 envelope 해서 넣어 주십니다. 됐어요. 아랫부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찾아서 넣으시겠습니까? 트위터. 여기 채워져 있는 거 잠깐만요.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둘 중에 어떤 걸 고를 거냐 이거예요. 디자인을 잠깐 볼게요. 자, 디자인을 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혹시 색깔이 바뀌는데 색깔이 이 전체가 바뀌는 건지 안에 있는 저 새 모양과 F 모양을만 바뀌는 건지에 따라서 CSS가 달라요. 여기 카피할 게 다르다고요. 만약에 이게 전체가 바뀌는 거라고 하면 얘를 카피하는 거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저 안에 있는 새 모양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걸 카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완료본 좀 잠깐 볼게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 올렸을 때 안에 있는 색깔이 바뀌네요. 지금 보면 그죠? 저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안에 새 모양이 바뀌잖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걸 구현을 할 생각이면 얘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얘를 가져가야 된다고. 이걸 가져가면 안 되고 얘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카피를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걸 카피했습니다. 카피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저 배경에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건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냐면 얘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새 모양의 색깔은 얘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는 페이스북으로 바꿀게요. 자, 요렇게가 HTML을 완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넣은 지금 폰터섬의 아이콘들이 제대로 다 나오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밑에 트위터, 페이스북이 왜 저걸 카피해왔지? 잠깐만요. 페이스북 글씨만 있는 게 필요한데 볼게요. 예, 안에 코드가 다르군요. 넣어볼게요. 페이스북은 뒤에 하이픈 F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페이스북도 안에 트위터처럼 F자만 나오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우편봉투 잘 나오고 있고 리스트도 잘 나오고 있고 좌우의 버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HTML을 완성한 게 되겠습니다.